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한 가지 크립토 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도 얘기를 드립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6개 대형 은행들과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활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는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CBDC일까요? 당연히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CBDC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포기한 걸까요? 사실은 투 트랙 구조 잘 알고 계시죠? 중국에서는 CBDC를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제 방코인 기조입니다. 자본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홍콩을 통해서는 이제 디지털 그 홍콩 달러 있죠. 그 다음에 칭코인 투 트랙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주류가 될 것이냐? CBDC냐, 예금 토큰이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구분하실 필요, 의미가 없다. 왜? 뭐가 됐든지 세상의 모든 자산, 화폐, 가치는 어차피 프라이빗 망이든 퍼블릭 망이든 하이브리드든 디지털 망 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최근에요. 7월 1일부터 여기도 러시아 중앙은행이죠. 7월 1일자로 개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테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뭘 추가했습니까? 무려 USDC를 추가합니다. USDC는 서클, 가장 미국적인 기업, 규제의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친미, 모범적인 미국 화폐. 요거를 이게요. 러시아 무역 거래하는데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허용을 한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 내에선 아니에요. 이제 해외 이제 주로 무역 거래할 때 결제로 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굉장히 전향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이게 아무도 지금 주목을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 당국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좋게 말하면 보수적인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뭐랄까요? 그 경계 내에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에 항상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진짜 본질 제일 중요한 걸 항상 놓칩니다. 코인도 그렇고요. 자산 토크나 블록체인 자체가요. 국적이 아예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왔다 갔다 은행망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면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쥐는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전향적인 거예요. 이왕 막을 수 없다면 내가 먼저 잘 쓰겠다. 그냥 효율성을 극도로 이건 사실 탈달러화인 동시에 또 디지털 달러를 쓰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7월 1일자로 테더나 USDC, 비트코인, 이더 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무역하는 데 쓴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연준에서 2030년까지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 이거 이제 땅땅땅 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 저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달러만 원할 거예요. 근데 이 달러가 뭡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우세할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는 종이돈, 미국 연준만 찍었죠. 근데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다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찍히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지금 디지털 달러의 그 이제 퍼센티지가 99%가 넘거든요. 여전히 다른 타 통화 대비했을 때 달러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디지털 달러를 많이 찍어도 이 얘기는 다른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많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은 이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요. 연준에서는
저는 CBDC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연치 않게 AI의 전성시대와 저는 겹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AI의 생산성이 저 때쯤이면 이제 폭등이 나와 줄 것이다. 뭐 휴머노이드, 우리가 뭐 뉴스에서 춤추는 것만 보지만 실제 공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6G, 뭐 우주 이런 시대들이 실제 AI랑 결합이 전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 고소득 시대가 될까요? 유토피아가 정말 올까요? 풍요의 시대?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팅합니다. 극단적인 초양극화, 극단적인 불평등,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나올 거예요. 이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 고소득 시대 뭐 이런 것을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줄 것이다? 저는 CBDC로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코인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AI 주식이다 또는 AI 어떤 기업 또는 방산, 조선 그런 기업의 주식을 아무 때나 포모의 그냥 꼭대기에서 사실 필요는 전 없고, 이왕이면 제가 볼 때 최소 여기서 1, 2년 정도 기다리면 또 이제 기회를 그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 AI 그런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코인과 AI 기업 주식 뭐 저는 둘 다 뭐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브렌트 유가 장중 한때 배럴당 7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게요, 뭐 110달러가 넘었었던 그 불과 한두 달 전입니까? 지금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 많이 싸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이란과의 뭐 합의 아닌 합의가 그래도 뭔가가 있긴 하다, 뭐 이런 거겠죠. 이전 눈높이 대비했을 때 생각보다 낮은 원유 가격이 계속이 될 수만 있다면, 대략 한 80달러 전후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저는 코인 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에라 모르겠다고 미사일 또 쏘는 순간 또 이제 없던 일이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또 치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카타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가 된다면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을 신속히 확대해서 2달 안에 수출 능력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한 달 내에 생산 전체 설비 능력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요. 2달 내에는 80%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나머지 20%는 지금 파괴가 돼서 이건 이제 수년이 걸린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 카더라라기보다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보도를 한 자료입니다.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존재 조건은 있어요. 호르무즈가 재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물론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사람들은 계속 고통만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응할까요? 해외여행 갈 거, 해외 출장 갈 거, 이름 넣을 거, 2번, 3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적응을 이미 했겠죠. 그리고 뭐 아껴 쓸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카타르 입장에서도 지금 주력 수출 상품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 가격 비싸면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서두르겠죠. 물론 과거 뭐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는 아마 어렵겠지만 한 80달러쯤 되면 이제는 좀 그래도 살겠네 라고 전 적응을 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일종의 뉴 노멀이 되겠죠. 뭐 환율도 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 뭐 금리나 유동성,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조건이 과거 뭐 제로 금리 시절 이런 시즌은 이제 아니고요. 적당히 적응이 된데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면 여기에서 부릉부릉 아마 시동을 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여전히 봅니다. 사람은 여기에 적응을 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67,000달러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이거 가격 예측입니다. 이번엔 차트를 보시는 분 같고요. 대략 8월 초부터 아마 대상승을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코인데스크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통화 공급량 압도를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좀 거품이 잔뜩 낀 것 같은데라고 약세 전망을 합니다. 누가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더 블록 등등이 있죠. 코인데스크는 근데 왜 이렇게 기사를 낼까요? 그게 코인데스크의 정말 순수하고 중립적인 의견일까요? 아니면 뒤에 광고주 또는 스폰서링하는 큰 회사의 의견을 담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기사를 티 안 나게 낼까요? 이 언론업계 아마 접촉을 해보신 들 알지만 광고주가 사실은 그 뒷단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특수성이 또 있어요. 코인데스크는 2023년 누가 인수했습니까? 불리시가 인수합니다. 불리시는 뭡니까? 코인 거래소예요. 코인 거래소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기관 전용 대형 거래소입니다. 여기는 민간 회사입니까? 공공 회사입니까? 민간 회사죠. 수익을 당연히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광고 수입이거든요.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 찍고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후행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거지. 우리가 미래를 알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이런 지표라 보여지고요. 또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코인 가격이 꼭 올라야만 큰 수익을 거둘까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패닉셀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승할 때 더 오를 겁니다. 하락할 때는 더 폭락할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직도 코인 하십니까? 이제는 그만하실 때 된 거 아닌가요? 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립니다. 알트코인 특히 작년부터 15개월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아까 같은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거의 미어 터지겠죠.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곧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비투를 자제하자. 알트에 올리는 조금 자제하자. 그 여유가 된다면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바닥 신호가 포착됐다. 이거는 제가 아마 그렇게 자주 얘기 드렸던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샤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 그러니까 변동성 대비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냐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마이너스 20을 기록했다. 바닥 신호다.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극도의 공포에 큰 손실을 보고 다 팔아버렸다. 항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래들은 6월 지금 중순까지 12만 5천 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그러니까 이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즉각적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지금 비트코인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정확도가 높을까요? 어느 정도 높았습니다. 2015년 극단적인 하락이 나오고 이후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2018년, 19년 하락장도 비슷했습니다. 22년, 23년도 극단적 하락 이후 횡보한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얘기를 드립니다. 2015년은 5달 있다가 상승했습니다. 2015년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길었던 암울했던 하락장입니다. 2018년, 19년 때는 3개월 후에 상승했습니다. 22년 하락장에서도 3개월이 지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꼭 3달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항복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곧바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항복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도 싫겠죠.
그래서 아마 몇 달 후에 상승이 나온 게 아니겠냐.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근데 과거랑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코인은 이제는 매크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유동성 하나에만 우리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전쟁이다, 금리다, 인플레이션, 달러 인덱스, 여기에 클래리티법 등의 입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단 하나의 지표를 보시고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도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라는 목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다면 이제 한 9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는 시즌이 될 거거든요. 그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소식인데요. 미국의 은행 인가가 임박했다. 근데 여기에 OCC, 여기는 이제 통화감독청, 은행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그 공공기관인데요. 여기 관계자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은행 인가가 사실상 될 것이다.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OCC 청장이 트럼프 1기에서 부청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트럼프 인사입니다. 비트퓨리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도 임원으로 있었고 심지어 블랙락에서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OK 사인을 보내겠죠. 그러겠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아시다시피 UST1 스테이블 코인. 이제 트럼프 아들이 그 회사 만들어서 여기서 디지털 달러 만듭니다. 이것을 발행하고 상환을 시키고 이제 뭐 준비금 관리하고 결제나 정산, 또 자산 토크나 커스터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은행 인가 되면 되는 거겠죠. 사실 5년 전만 해도요.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회사가 돈을 찍는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 혼났던 거 기억나시죠? 기존의 은행업, 그러니까 전통 금융, JP모건의 영역 중에서 예대마진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자 장사하는 거 이것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금융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고 자산 토큰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환전하고 수탁하고 결제나 정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미 조건부 승인을 받은 크립토 기업들이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지금 좌르르 펼쳐져 있어요. 리플, 서클, 비트고, 피델리티, 팍소스, 브릿지, 크립토닷컴. 최종 승인은 앵커리지 디지털, 연준의 마스터 계정, 물론 뭐 약간 스키니한 버전이에요. 약식 버전을 이미 취득한 회사는 크라켄 파이낸셜, 코인베이스도 지금 다 신청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이들 기업은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 또는 정치 로비 단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아주 큰 로비를 했던 기업입니다. 뭔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딜이 뒷단에서 벌어졌다. 뭐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슈퍼팩이라고 하죠. 페어쉐이크입니다. 페어쉐이크에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경선에 엘라바마 주라고 있거든요. 1210만 달러를 투입해서 역대 최대 베팅에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지금 160억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그중에 TV 광고에만 거의 1000만 달러를 씁니다. 150억을 TV 광고에만 써서 베리 무어라고 하는 공화당의 현역 하원 의원이요. 친코인 인사고 CBDC 반대하는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엘라바마 주는요. 보수의 거의 뭐 핵심 진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지금 공화당 의원입니다. 경선에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본선에 당선이 됐다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한 명의 공화당, 그것도 친코인 후보입니다. 이 후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고요? 160억을 쏟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의 전략은 이겁니다. 로비를 해서
이미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친코인, 뭐 그것도 물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처음부터 반코인 인사는 내가 싹 다 그냥 뿌리부터 잘라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애당초부터 친코인 인물들로만 의회에 심어 넣겠다. 페어쉐이크는 2024년 이 전략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선에 공화당 아까 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경선에 승리됐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 공화당 경선 결선에서 베리 무어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의원은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인 업계의 지지를 받습니다. 페어쉐이크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최대 규모의 지출을 한 만큼 또 한 명의 혁신 지지 인사를 상원에 진출을 시켰다. 혁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코인 지지라 보시면 돼요. 1억 5천만 달러의 현금, 지금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코인 연대를 구축하겠다. 장난 아닌 거예요. 경선 후보 한 명에 160억을 쏟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다? 중간 선거의 사활을 다시 한번 2024년에 이어서 지금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는 여당에 불리한 게 맞습니다. 통계치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어요.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현재 예측은 하원은 민주당이 뒤집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봅니다. 상원은 아슬아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그러니까 결코 공화당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공화당에서 좀 불리한 게 팩트가 맞지만 지금 세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변수는 이건 미국의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게리맨더링. 이건 뭐냐면 미국의 선거구를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거구를 다시 확정을 해요. 그 이제 뭐 어떤 구, 어떤 동을 집어넣고 빼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반을 가져가려면. 이게 이제 티키타카가 공화당, 민주당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플러스 16개, 민주당이 이제 플러스 6개. 그래서 공화당이 토탈로 봤을 때 10개 주에서 유리하게 지금 짜진 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두 번째 변수는 트럼프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뭐 호르무즈 이거 왜 이렇게 개통하고 뭐 전자 서명하고 뭐 나중에 날아가겠다. 이거 왜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죠. 선거 이기기 위해서라고. 뭐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화당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넉넉고 지금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변수를 저는 가장 크게 보는데요. 역대 단일 이슈로는 최대 슈퍼팩이 바로 페어쉐이크입니다. 이게요. 2024년에 이미 최대였어요. 근데 그 기록을 26년도에 경신했습니다. 제가 이걸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전미 총기협회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총 없애면 되는데 총 안 없앤 게 뭡니까? 지금 로비 자금이 1년에 3천만 달러를 쏟아냅니다. 엄청난 자금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친이스라엘 슈퍼팩이에요. AIPAC. 여긴 1억 달러입니다. 원래는 AIPAC, 친이스라엘.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그냥 막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비 자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AI팩이 가장 컸는데요. 이것을 누가 이겼습니까? 페어쉐이크가 이걸 뒤집었던 거예요. 24년도 1.33억 달러. 근데 26년에는 1.93억 달러입니다. 압도적인 규모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코인베이스 2.5억 달러입니다. A6인지 7천만 달러, 리플, 점프 크립토, 유니스왑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 자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24년도 페어쉐이크가 개입을 했던 경선 본선에서 지지 후보 승률이 몇 프로예요? 91%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JP모건 진영에서도 야 우리 은행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액면에서는 뭐 이렇게 잽이 안 되지만 지금 전략이 뭐냐? 클래리티법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합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낙선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당적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공화당 중요한 게 아니고 찐코인들만 전폭 지원, 반코인은 싹을 자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 단일 이슈 슈퍼팩 중에서는 가장 최대 수준이 맞고요. 엘라바마 사례에서처럼 경선은 원래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다고 합니다. 낮아요. 여기에서 돈을 뭐 100억을 써버리면 막대한 효과가 있겠죠. 앞으로 나머지 자금을 봤을 때 최소 10개, 15개 경선을 더 친코인 인사로 집어넣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크립토 로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베팅이 꼭 뭐 맞기만 하겠습니까? 틀린 것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베팅이죠. OCC 청장 얘기 드렸죠. 트럼프 일기예요. 이 트럼프 민주당은 이 OCC 청장 조나단 굴드라고 있는데요. 전부 다 반대표 던졌습니다. SEC, CFTC, OCC 다 트럼프 핵심 친코인 인사죠. 코인 회사들은 뭐 다 아시니까 피터 틸 사단이잖아요. 피터 틸이 1기, 2기 핵심 주요 뭐 장관급 인사를 다 꽂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고 뭐 블랙락도 마찬가지고요. 뭐 베센트 재무부 장관, 뭐 케빈 워시전 연준 의장도 뭐 중립이라고 하지만 저는 언젠가 뭐 본색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양자 컴퓨터 엄청난 위협적인 기술 맞습니까? 맞죠? 비트코인을 뚫을 수도 있는 무서운 기술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재단이 됐건 코어 개발자들이 뚫리는 거 그냥 가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겠냐? 저 같으면 은행망부터 먼저 뚫겠죠. 굳이 뭐 비트코인부터 뚫겠습니까? 시총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론자, 낙관론자로서의 전 시각이 있다. 킹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 드렸죠. 엄청난 자금, 엄청난 인사, 그러니까 돈과 사람들 뽑아서 투자를 했죠. 근데 그에 대한 수익률, ROI라고 합니까? 이거 그냥 나 뭐 안 돼도 돼. 그냥 나는 순수하게 그냥 공화당을 난 틴코인 하고 싶은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국회의원들부터 애초부터 지금 싹을 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 뽑아야죠. 전 여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많이 이제 힘드시겠지만 올 연말쯤 됐을 때 지금 팔아야 되나? 얼마나 팔아야 되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순간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수년 전부터 짜여진 이 코인판이 지금 최소 탈출할 시점은 저는 아닐 수 있다. 이 행복한 상상을 나중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